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종합평가 구술형 문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형 말하기 시험은요, 5문항이 난다 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해봤지요. 말하기는 직접 말하는 연습을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갑자기 하려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자, 질문을 하고 혼자 거울 보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고요. 첫 번째를 말하기 연습을요. 어떻게 하느냐면 거울 보고 한다.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글씨를 써서 보고 외운다. 이 방법도 좋고요. 세 번째는 말하는 내용을 녹음시켜서 들어본다. 자, 우리가 시험을 봐보면 쓰기가 어려운 친구가 있고 말하기가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쓰기를 잘하는 친구는 말하기를 잘 못하고 말하기를 또 잘하는 친구는 또 쓰기를 잘 못해요. 그죠? 쓰기, 말하기 모두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보통은 말하기를 잘하는 친구는 쓰기가 잘 안 되고 쓰기를 잘하는 친구는 말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누구하고 같이 말하기 힘들어요. 혼자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한다. 두 번째, 그것도 자신 있다. 글씨를 써서 보고 소리 내서 읽는다. 외운다도 좋고요. 요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외운다보다 그럼 소리 내어 읽는다. 이 연습을 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녹음을 시켜 들어본다. 요즘에는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한 내용을 녹음을 시키고 제대로 말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말하기를 할 때는요, 단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장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순서를 나는 갔어요, 집에. 친구와. 안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의 순서는 항상 주어가 먼저 오게 항상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친구와 같이 학교에 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주어부터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말하기 연습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술형 문제는 5문제고요. 한 문제당 5점 만점이라고 얘기했고요. 5문항 모두 맞으면 25점 만점이 됩니다. 하지만 25점 만점을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점 만점 맞은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25점은 한국 사람처럼 말을 능숙하게 아주 잘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 23점, 24점까지 맞는 학생들이 보긴 했지만
보통 기본 점수로 우리가 5점, 4점, 3점, 2점, 1점을 줍니다. 그죠? 5, 4, 3, 2, 1, 0점도 있는 거죠. 그죠? 점수를 주는데요. 보통 5점 만점 중에 기본 3점부터 시작합니다. 한 문제당 3점씩을 만지면 5개면 3점 곱하기 5, 15점을 중간 점수로 보고요. 여기도 좀 못한다. 그러면 밑에 10점 아래로 내려가겠고요. 대답을 좀 잘한다. 15점 이상의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중간 점수 15점에서 나는 15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15점보다 높은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1번과 2번 문항은요.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읽고 본문의 내용에서 묻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읽은 내용을 그대로 말해도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읽어도 된다. 그런데 보고 읽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떨려서,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은요. 한국과 고향 나라를 비교하거나 또한 자신의 생각, 고향 나라에 대한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자기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면 됩니다. 자, 4번과 5번은 한국 사회 이해에 나왔던 내용. 이거는 지식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외워서 공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문항의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 알고 한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용 종합평가 구술시험 샘플 문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통합정보망 자료실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제외한 지문만을 우리 수험생에게 제공되고요. 지문만 보고요. 질문의 내용은 견본과 비슷한 유형으로 변경 가능하며 평가 감독관에게만 질문의 내용이 제공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1번과 3번 구술형 문제는요. 다음을 읽고 구술 감독관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을 주고요. 책상 위에 있는 문장을 읽고 문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게 이렇게 지문이 주어집니다. 요거를 짧은 시간 안에 읽습니다. 읽는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 한번 시간을 줘볼까요? 1분, 제 것부터 1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었죠? 지금 이 시간이 1분입니다. 사실 좀 길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시험 볼 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 1분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제가 1분이란 시간 드렸는데요. 엄청 긴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아주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 안에 지금 여기 본문의 내용을 모두 읽었어야 합니다. 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지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화면만 보고 대답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문은 선생님만 볼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것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질문할 테니까요. 여기에서 찾아서 읽어주세요. 제가 말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이에요? 그 음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 대답했나요? 자,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이에요? 그 음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했습니다. 두 가지 대답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설날에 먹는 음식은 뭐죠? 설날에 먹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뭐 떡국을 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떡국은 흰 가래떡을 썰어서 끓인 음식입니다. 이다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입니다. 가래떡의 긴 모양은 무명장수를 뜻하고 흰색은 한 해의 때를 벗고 깨끗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난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합니다. 다 읽지 마시고요. 끊어주세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방금 전에 또 설명드렸는데요. 자, 1번과 2번은 1번은 여기쯤에 1번을 질문하겠어요. 그럼 다음은 여기부터 여기가 2번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럼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음식과 추석에 먹는 음식은 어떻게 달라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음식과 추석에 먹는 음식은 어떻게 달라요? 물었어요. 자, 그럼 방금 전에 설날에는 뭐 먹었다 했죠?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하지만 추석에는 뭘 보죠?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송편은 한 해 농사를 지은 햅쌀과 햇국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으로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서로 위로하고 농사가 잘 되도록 돌봐준 조상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너무 길게 읽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선생님들이 끊을 수 있어요. 구술 면접관 선생님들이.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찾아서 읽는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주면요. 1번 질문은 여기 중에서 답을 좀 찾고요. 2번은 여기 중에서 답을 찾아서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다 이걸 할 때는요. 입니다. 먹는다.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2번 이렇게 넘어갔고요.
자, 앞에 거 굳이 내 생각을 말해도 되지만 내 생각 말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읽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요? 내용 파악을 잘했는지,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떡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읽어서 합니다. 이렇게. 입니다. 여기부터 읽으면서 끝에만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방금 전에 했던 건데요.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이에요? 그 음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물어볼 때 있습니다. 그럼 설날에 먹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떡국에 들어있는 가늘고 긴 가래떡은 건강과 장수를 의미합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2번.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음식과 추석에 먹는 음식은 어떻게 달라요? 그런데 설날에 먹는 음식은 방금 전에 소개했기 때문에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설날에 아이고, 뺐네요. 설날에 떡국도 빼먹었네요. 설날에는 떡국을 먹지만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송편은 한 해 농사 지은 햅쌀과 핵곡식으로 만든 떡으로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서로 위로하고 농사가 잘 되도록 돌봐주신 조상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게 중요해요.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말해도 좋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1번, 2번은 본문의 내용 질문했고요. 3번은 분명히 또 비교하는, 그죠? 한국과 고향 나라 문화에 대해서 비교하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땡땡씨 나라에서는 명절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을 먹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물어봤죠. 자,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대신 썼습니다. 베트남에도 설날과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반증을 먹습니다. 반증은 영양이 풍부하여 건강과 행복을 뜻합니다. 제가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도 설날과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과 비슷한 만두를 먹습니다. 만두는 어떤 뜻을 나타냅니다. 괜찮아요. 저희 방글라데시에서는 설날과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 부분은 한국말로 없지요. 그냥 고향 나라 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빤미를 먹습니다. 왜 먹습니다.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고향 나라의 명절 음식을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말로 소개를 해야 됩니다. 다음 4번과 5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과 5번은 한국사의 이해에 자주 나왔던 문제가 나온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현대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답을 말할 수 없어요. 긍정적인 면, 좋은 거, 부정적인 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어떤 점은 좋습니다. 어떤 점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나눠서 말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합니다. 선생님이 말한 거 정답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송금할 수도 있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면 눈이 나빠질 수도 있고 게임 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냥 이거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는 점은 좋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해도 좋다. 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5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알고는 있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렇게 썼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있죠.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4개를 모두 다 3개를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짓고 오래된 집을 개량하여 빌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라서 틀리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정답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주택 문제 말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에 따라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면 차량 우리가 있죠. 전에는 이부제 홀짝수로 이부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말하기 힘드니까요. 어려워요. 한 가지. 만약에 환경 문제를 선택했으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죠. 쓰레기 분리하는 곳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각 아파트마다 쓰레기 분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럼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하면 도리어 정신이 없고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그냥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 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한번 말하기 연습을 미리미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